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의력을 키우려면 렘 수면을 활용하라입니다. 화학자 케쿨레는 벤젠고리의 구조에 대해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물고 도는 장면을 보고 난 후 고리 구조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비틀즈의 노래 예스터데이에 대한 악상을 꿈속에서 얻었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잠을 자고 난 후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했을 때 그 내용은 뉴런의 가지들이 연결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뉴런 간 연결의 변화는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이 강화되는데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수면은 새로운 시냅스의 형성뿐 아니라 뉴런 연결의 효율성까지 늘립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 시냅스들 간의 상대적 차이는 유지되면서 절대적인 연결 강도는 줄어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감당해야 할 공간과 에너지는 원래대로 축소되지만 시냅스의 상대적 차이는 유지되므로 학습 과정에서 생겼던 중요하지 않은 시냅스는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는 수면을 통해 한정된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 들이기입니다. 아이가 8시간 수면을 취하는 경우 5번의 수면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수면에 들어서면 초기 3시간 동안 가장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이를 숙면이라 부릅니다. 이후의 수면은 약한 단계의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반복됩니다. 최초의 깊은 수면, 즉 깊은 단계의 비렘 수면은 대뇌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때 성장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낮 동안에 확실하게 깨어서 활동을 하면 밤 동안에는 깊고 연속적인 수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활동하게 되면 밤 동안의 수면은 얕고 자꾸 끊기게 됩니다. 더구나 어릴 때 개발된 잠의 형태는 습관화되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수면 상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일지를 작성하여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 밤에 깨는 횟수, 낮잠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자는지 등을 꾸준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수면 시간과 패턴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수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이 있으니 수면 습관을 들일 때 반드시 참고합니다. 36개월은 밤잠 10시간 30분, 낮잠 1회 1시간 30분 총 12시간입니다. 만 4세는 밤잠 11시간 30분입니다. 만 5세는 밤잠 11시간입니다. 만 6세는 밤잠 10시간 45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목욕을 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시켜 아이의 수면을 도와줄 수 있고 잠자리에서 매일 같은 노래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취침 의식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깨어있게 만드는 음식은 주지 않아야 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뇌를 자극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초콜릿도 자극적인 약물인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면 바나나처럼 뇌에 세로토닌을 분비해 잠이 오게 만드는 탄수화물 음식을 줍니다. 아이의 두려움과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안심시켜주지 않으면 뇌에서 글루타메이트, 노르에피네프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가 다량으로 분비되면서 긴장과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황별 숙면을 위한 양육 지침입니다. 첫째, 잠들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되어도 즐거운 웃음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면 아이는 잠을 자는 것이 아쉬워집니다. 자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전등을 끄고 조용한 환경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 있었던 긴장이 계속되거나 흥분해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부모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운동이 모자라서 적당한 피로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낮에 산책을 하거나 몸을 쓰는 놀이를 하는 등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낮잠을 너무 자도 잠들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잠이 모자라더라도 낮잠은 정해진 시간으로 끝내고 밤에 잠이 오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아이에게 자거라 하고 강요해도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억지로 재우려고 해서 실패하기보다는 저절로 졸음이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누운 채로 조용히 손놀이를 하여도 저절로 졸음이 옵니다. 둘째, 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입니다. 잠잘 시간의 두려움은 피로나 감기와 같이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부모와 심리적인 갈등까지 다양한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 아이들이 나타내는 두려움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안심시키려고 매달리게 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밤이 그리 길지 않다고 설명해주고 엄마가 바로 곁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부르기만 하면 달려올 것이라고 차근차근 이해시켜줍니다. 잠드는 것은 아이가 혼자 이겨내야 할 시련입니다. 따라서 약간 울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있게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아서 재우는 것은 울음을 정당화시키고 잠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믿게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다가 깨서 한참 우는 아이입니다. 잠자다 깨서 한참을 우는 일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야경증일 수 있습니다. 유아의 15% 정도가 경험하는 야경증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어 소리를 지르면서 울거나 벌떡 일어나 방안을 헤매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증상은 주로 수면의 첫 3분의 1에서 나타나는데 비명소리와 함께 깨어 일어나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이불을 잡고 있거나 팔을 내젓거나 주먹질을 합니다. 백박수와 호흡이 빨라지고 피부가 발개지고 땀이 많이 나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밤중에 심하게 울기 시작하는 일이 있으면 낮에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법이지만 먼저 아이를 꽉 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깨워서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지는 현상이므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잠꼬대를 하는 아이입니다. 잠을 잘 때도 뇌의 일부분에는 깨어있을 때의 흥분 상태가 남아있어 자면서도 여러 감각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 좋은 꿈을 꾸듯 울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웃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의 일부분으로 억지로 깨우거나 말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심한 악몽이 아닌 이상 깨우는 건 아이의 자발적인 수면 유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안고 토닥거리며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다섯째, 코를 고는 아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코고름은 자는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옆으로 꺾이면 기도가 압박되면서 코골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아이를 반듯하게 눕혀서 재우고 그래도 계속 코를 곤다면 보통은 편도가 비대한 경우입니다. 코고름이란 호흡시 빠른 공기 흐름이 축 늘어진 목젖 점막 사이 특히 입천장과 편도 주위의 점막을 지나며 이들을 진동시켜 요란한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 때 코를 고는 이유는 구강 점막이 밤에는 늘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공기의 흐름에 저항이 생겨 코를 잘 골게 됩니다. 아기가 코를 고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고
특히 코가 막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많이 골게 되므로 혹시 감기 같은 호흡기 감염이 있지 않나 살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가 막히면 생리식염수를 코에다 서너 방울 넣어주면 막히는 것도 줄고 코고름도 줄며 고개를 약간 젖혀주거나 자는 자세를 조금 돌려주어도 코 고는 것이 멈추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를 고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고 피로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잘 때 점막이 더 늘어져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 상태를 살펴주어 이상이 없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습기를 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이를 가는 아이입니다. 이갈기는 렘 수면에 나타나며 이때에는 다른 몸의 부위는 이완이 되나 턱 근육의 긴장도는 높아집니다. 치열, 교열 이상, 턱 근육의 이상, 위장관 장애 등이 있을 때 이갈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갈기가 심한 경우에는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4, 7세 사이의 이갈기는 가볍고 느린 수면 중에 나타나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밤에 여러 번 나타나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기는 하지만 아이는 어떠한 장애도 느끼지 않습니다. 가볍게 이를 갈며 자는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없고 수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일곱째, 자다가 돌아다니는 아이입니다. 뇌에서 우리 행동을 감시하는 부분은 잠들었지만 아주 복잡한 행동 자체를 담당하는 부분들은 깨어 있습니다. 보통 아이의 몸이 다양한 형태의 휴식 상태에 들어가거나 벗어날 때 가장 원초적인 신경구조인 뇌줄기가 아이의 팔다리와 신경계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때 아이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꿈을 꿉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하룻밤에 몇 번이고 이런 무력 상태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뇌가 스위치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잠들어도 불완전한 무력 상태에 있어 꿈을 꿀 때 몸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잠을 깊게 해주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서는 안 되며 위험할 때만 신체를 고정시킵니다. 자기 전에 흥분하게 하는 놀이는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성이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은 자기 전에 피하고 잠들기 전에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김영훈의 두뇌 교육이었습니다.